안녕하세요. 공렉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전직 검찰 공무원 정계장입니다. 2022년부터 선택 과목이 폐지가 되면서 직렬별 전문 과목이 부활한다고 하는데요. 검찰직에서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필수 과목으로 지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은 과연 직렬별 전문 과목, 법 과목의 공부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저는 검찰 사무직에서는 법 과목, 형법, 형사소송법에 대해서는 필수 과목이 지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형사소송법을 모르거나 형법을 모르면 업무의 흐름을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민원인이 당장 전화해서 물어보는 건 앞으로 어떻게 돼요? 이 사건은 형사사건 어떻게 진행이 돼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 사건이 지금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계신 건지 검찰 조사를 받고 계신 건지 아니면 검찰의 처분이 끝나서 법원에 있는 건지 이 사건이 어디에 있는지 그 흐름을 알아야지 답변을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각 수사 단계마다 저희가 우편물을 보내드려요. 민원인한테 이 사건이 어떻게 처분됐다, 이 사건이 법원으로 갔다, 경찰로 갔다, 검찰로 갔다,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해서 다 통지를 해드리는데, 그러면 그때마다 민원인이 전화할 때 검찰 수사관이 민원인보다 모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졸자 차별에 대해서 가끔 댓글로 물어보시는데, 사실 저는 뭐 고졸자 차별? 그런 거는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고졸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매일매일 내가 출근할 때마다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너 고졸이야? 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업무 능력에 관한 문제라서 매일매일 출근할 때마다 내가 모르는 용어들, 내가 모르는 상황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무실 안에서 모두가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르는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뭐 선배님이 한두 번 가르쳐 주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매번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볼 순 없잖아요. 그럼 그럴 때마다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을까요? 이거는 엄청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법 과목을 모르는 거에 대해서. 2013년에 법이 개정이 됐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이후 직원들이 드디어 속속 법 과목을 모르는 신규 직원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법 과목을 모르는 후배를 맞이한 거는 사건과에서 근무할 때였어요. 그런데 사건과가 형사소송법에 대한 이해를 가장 필요로 하는 부서예요. 거기서는 그냥 말 그대로 형사소송법의 그 절차를 그대로 구현하는 부서거든요. 예를 들면 뭐 영장의 처리라든지 아니면 경찰 단계에서 조사를 마친 수사 기록의 뭐 검사실 배당이라든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절차를 그대로 구현하는 게 사건과예요. 지금 뭐 검찰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형사소송법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체포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그 체포의 종류 중에서 업무상 가장 제일 중요한 체포가 뭘까요? 긴급체포예요. 왜냐하면 긴급체포는 법원의 영장이 없이 피의자를 체포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법원의 영장 없이 체포를 하였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48시간 이내에 어떤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던가 아니면 검사의 결정으로 피의자를 석방지휘를 하던가 이런 식으로 처리를 시간 내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국가가 한 사람의 국민을 영장도 없이 불법적으로 구금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긴급체포소가 접수가 되었을 때에는 피의자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는 처분을 하던가 아니면 석방지휘를 하던가 48시간 이내에 이걸 결정을 딱 해야 돼요. 결정을 한 다음에 그거를 또 관련 기관에 다 통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서류를 봤을 때 이 서류는 일반 문서가 아니에요. 이 서류에는 어떤 사람이 구금되어 있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에 관련한 서류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긴급을 요하는 절차에 대해서 모르고 그 사람이 석방이 안 됐어. 그럼 징계 대상이에요. 징계? 징계되면 어떻게 돼요? 타청 날아가야 돼요. 나만의 실수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전체 나의 팀장님, 계장님, 과장님 다 문제가 되는 엄청난 일인 거죠. 근데 사실 이게 뭐 징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시면 내 가족이 이렇게 경찰서에 잡혀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불법 구금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단순한 서류가 아니거든요, 영장은. 그런데 이 신규는 영장의 종류를 잘 숙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연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것부터 가르쳤죠. 이건 되게 중요한 거야. 이거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서류야 라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실수를 했을 때는 엄청 엄하게 했어요. 너 이거 지난번에 가르쳐줬는데 왜 몰라? 라고 하면서 굉장히 긴장을 하도록 좀 엄하게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도 힘들고 그 친구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친구 이제 딱 20살 돼가지고 정말 바로 엊그저께는 고등학생이었던 친구인데 자기도 빨리 이해는 하고 싶은데 이해는 안 되고 다음날 실수는 하기 싫은데 업무도 중요하고 막 그래서 긴장은 하는데 되지는 않고 출근할 때는 뭐 밝게 인사를 하는데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너무 긴장되어 있고 애가
떨고. 그래서 그때 법과목 폐지는 정말 실패한 정책이다라고 굉장히 뼈저리게 느꼈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만약에 내가 검찰 공무원이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걸 한번 내가 정말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부모님이 권유를 해서 아니면 주변에서 좋다고 하니까 그런 단순한 이유로 선택을 해서 근무를 하기에는 검찰 공무원이 그렇게 만만한 직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택 과목제가 시행된 이후로 신규 직원들의 퇴사율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르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번 형사소송법이나 형법 인터넷 강의를 맛보기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전체 강의를 한번 가볍게 들어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되게 재밌었어요. 특히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강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선생님이 너무 설명을 재밌게 하시는 거예요. 그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대해서 너무 즐겁고 재밌게 설명을 해주셔서 이제 과목에 대한 그 흥미가 같이 붙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진지하게 강의를 해주셔서 그것도 너무 재밌었고, 또 형법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철학적이거든요. 형법의 도입 단계는 무엇을 범죄로 볼 것인가에 대한 철학자들의 의견들, 그런 학파 의 이야기들이 진행이 돼요. 범죄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판례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가, 이 법률 해석을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정의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 공부들이 되게 재밌었어요. 재밌어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래서 합격을 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취미가 있는지 재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검찰 수사관이 되겠다라는 마음을 딱 먹으셨다라면 그럼 이제 합격하기 위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내가 진짜 합격할 수 있는, 가장 잘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형수법, 형법 되게 재밌고 좋긴 한데 내가 만약에 필기시험을 합격하려면 수학과학이 더 나한테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과목을 선택을 해서 시험을 보시고 필기 합격을 한 이후에 그 이후에 면접 준비하면서 좀 습득하시고 공부 조금씩 인터넷 강의 들으면서 하시고 연수원에서도 좀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그러고 나서 발령을 받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그 법과목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지금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계장의 검찰 공무원 이야기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